국회 부의장 했네, 장관 했네, 비서실장 했네. 이러면 유권자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시대 정신과 정권의 책임이라는 이런 데서 어떤 자기 소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이래봬도 몇 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의 장관 출신이라는 자기 나르시즘으로 이 국회를 오히려 활용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나가면서 그 우물에 침 뱉고 거기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어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민주당을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집단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나르시즘인가? 이런 면에서 저도 586 운동권 청사를 하면은 격하게 반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은 그 말이 또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들 보면 이런 자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는 빨리 이런 것들을 수습하셔서 이번 주부터는 정책 선거로 전환하셔야 된다. 지금 저쪽에 뭐 정책 맨날 재개발 공항 철도 뻥뻥 터뜨리고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정책 발표 실적이 이준석만 못합니다. 그 찬성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여성징병제다, 노인 무임 승차 문제다. 전혀 내 찬성은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장한 당 대표가 있어요. 그럴 때 저쪽은 공항을 짓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항보다도 거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삶과 어떤 연결된 시민 공동체에 대한 맞대응 공약이 나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런 정책 선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공천 내응의 또 다른 부작용이자 피해입니다. 그래서 정책 국면 선거,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1야당이 어떻게 총선을 승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수습 국면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주초부터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첫 주에는 이제는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터질 게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비례 후보 검증이 남아 있어요. 요게 아마 또 폭탄이 될 거고 TK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도 부담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내전을 종식하고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는 주도력 확보를 노려라. 그게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최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하여간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자정을 넘겨서라도 그 전략공관 공천을 끝내겠다. 분구에 대해서는 29일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구가 아닌 것들은 확실히 끝내서 내일 아침에 다 발표를 하고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장면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선대위도 꾸리고 이러면서 좀 조기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종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선 의원의 노동부 장관의 국회 부의장 정도 지냈으면 이걸 갖다가 공천을 안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아 돌아올게. 이럴 정도 캐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해찬 대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안 줘도 미안해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합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천에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민주당 그러면은 안에서 꼬봉이 되든지 딸랑이가 되든지 그 역할만 하겠다 이 얘기지 무슨 자기가 발광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정치의 어떤 비애감이고 이 양당 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커다란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니 피해자니 이런 프레임 좀 제발 쓰지 마셔라. 이수진 의원 지금 피해자라 그러지만 4년 전에 자기가 가해자였어요. 네. 자기가 동작구에 내려 꽂히는 바람에 누군가 희생됐던 겁니다.